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난 3일 밤 112 상황실에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10시 반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계엄 선포에 전쟁이 난 거냐는 당혹스러운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전쟁 났어요? 비상계엄 뉴스가 나오는데 어디 숨어야 돼요? 너무 무서운데 전쟁이 나는 건가요?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밖에 다녀도 되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밤 11시를 기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되자 문의는 폭주했습니다. 배달 기사인데 밤에 못 다니는 건가요? 술집 종업원인데요. 문 닫아야 하나요? 학부모들은 자녀의 귀가를 걱정하며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우리 애가 학원에 있는데 11시부터 통행 금지라네요. 독서실에서 못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집 들어가려 하는데 문제 생길까요? 대중교통은 다니는지, 출근은 할 수 있는 건지 시민들의 불안은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확인 중이라며 뉴스를 예의주시하라는 안내만 반복하다 국방부나 정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라며 발을 뺐습니다. 국회에 군이 투입되던 밤 11시 반쯤 다시 신고가 폭주합니다. 경찰이 국회를 막습니까? 할 짓이 없습니까? 군인이 지금 위법하게 진입하고 있는데 출동을 부탁드립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강릉 사무실은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사무실 인근에 경찰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비상 소집령을 받고 당황한 군인들도 112 상황실로 몰렸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비상계엄으로 동료를 깨워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거주 호수를 모르는데 방법이 없나요? 제가 예비군 7년 차인데 갑자기 끌려가나요? 이날 112 상황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가라는 신고 10건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안전사고를 대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병력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 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 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2배가 넘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이던 7공수와 13공수에겐 다음 날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돌격소총,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탄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개인별로 실탄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가능하게 실탄통을 챙겨왔습니다.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안전사고 방지가 아니라 국회 본청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방첩사 요원 49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 10명도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고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을 체포하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이런 얘기는 오늘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냐며 12.3 내란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12.3 내란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항명죄 위협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양심 있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짜리 내란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권의 출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